최첨단 5세대 전투기인 미국 F-35 전투기는 초음속 순항, 강력한 스텔스 능력, 초지평선 타격 능력을 갖추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점입니다.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전 모델은 영국에서 개발한 해리어 전투기로 2세대 반 전투기에 속하며 초음속이 아닌 아음속만 가능합니다. 반면 F-35는 초음속 순항은 물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전체 항공산업의 구도를 바꾸었고 전투기 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. 예를 들어 일본은 수직 이륙할 수 없는 F-35A 35대를 구입했지만 이후 F-35의 탁월한 성능을 보고 102대를 추가 구입했는데요. 그중 대부분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-35B였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일본 남서부 류쿠 열도에는 고품질의 장거리 활주로가 부족해 F-35의 단거리 이착륙이 일본에 매우 적합합니다. 또한 일본의 강습 상륙함에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-35B를 탑재하면 항공모함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. 당시 많은 국가들은 항공모함을 건조할 만한 경제력과 기술력이 부족했지만 F-35B의 등장으로 갑판을 갖춘 군함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. 강습 상륙함이든 헬리콥터, 항모든 상관없이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. F-35B의 운용으로 일본, 한국, 영국, 이탈리아의 해군 항공력은 크게 향상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. F-35는 어떻게 수직으로 이착륙하며 미국은 어떤 첨단 기술을 사용했을까요? 많은 사람들이 F-35는 수직 이착륙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F-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합니다.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직 이착륙과는 매우 다릅니다. 영국이 개발한 해리어 전투기와 러시아의 야크-38은 모두 수직 이착륙합니다. 미 해군과 해병대는 이후 영국 해리어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실전을 거쳐 완전한 수직 이륙은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. 수직 이륙 시 엔진은 전체 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. 이런 경우 이륙 중량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돼 전투기는 종종 최대 하중을 싣고 이륙할 수 없습니다. 대형 무기는 장착하지 못하며 내부 연료 탱크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해리어 전투기는 무기 장착 후 수직 이륙하면 전투 반경이 92km에 불과해 구축한 미사일의 사거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반면 단거리 이륙 시 전투기는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일정 속도로 가속합니다. 이때 전투기 본체에 일정 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때 TVC 엔진을 사용해 상향 양력을 제공하면 엔진에 가하는 부담을 크게 줄이고 더 큰 이륙 중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물론 활주로에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 공간은 이미 매우 작습니다. 공항에 비하면 작은 영역에 불과해 여러 곳에서 충분한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미 강습 상륙함의 갑판은 충분히 길어 단거리 이륙할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전투기는 더 큰 전투 반경과 더 많은 폭탄 적재량을 가집니다. 따라서 F-35의 최적 전투 모드는 연료를 가득 채운 채 근거리 이륙하는 겁니다. 회항 시 탄약과 연료를 일부 소모하므로 이때 수직 착륙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F-35B는 수직 착륙할 수 있어 수직 이륙도 가능하지만 수직 이륙 시에는 더 엄격한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. F-35B는 수직 이륙 시 이륙 중량이 16.8톤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탑재하지 않은 자체 중량이 14.7톤에 달해 탄약을 실지 않거나 연료를 덜 실어야 합니다. 따라서 대부분의 전술 임무 시 F-35B는 근거리 이륙을 우선시합니다. 역사상 영국과 러시아는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했습니다. 영국의 해리어와 소련의 야크-38인데요. F-35는 5세대 전투기로서 수직 이착륙 방식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. 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? 구소련 야크-38의 수직 이착륙에는 실제로 엔진 3개가 설치되었으며 엔진 1개는 꼬리에 위치해 주로 추진을 담당합니다. 수직 이착륙 시 주 엔진의 노즐이 아래로 향해 상승 양력을 제공합니다. 또한 기수 후방에 있는 소형 엔진 2개는 평소 비행 시에는 꺼진 상태이지만 수직 이착륙 시 하방으로 추진력을 생성합니다. 보다시피 이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. 3개의 엔진이 필요하고 이를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.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효율도 떨어지죠. 기수 후방의 소형 엔진은 평소 비행 시에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. 영국 해리어 전투기는 페가서스 엔진을 사용하는데요. 전투기 수직 이륙 시 엔진의 4개 노즐이 수직 하향으로 회전한 후 상승 추력을 제공해 전투기가 수직 상승합니다. 노즐이 후방으로 향하면 후방 추력이 생성돼 앞으로 날 수 있습니다. 역사상 영국이 해리어 전투기를 개발한 이유는 핵 전쟁 시 공항이 전술 핵무기로 파괴됐을 때
주차장이나 숲속 공터에서 이륙해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후 항공모함 탑재기로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. 해리어 전투기는 아음속 전투기입니다. 단점은 항행거리가 너무 짧고 폭탄 적재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. 하지만 F-35B의 양력 방식은 매우 독창적입니다. 야크 38과 해리어 전투기 방식을 건너뛰고 매우 혁신적인 리프트 팬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.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? 영상에서 보면 F-35B가 수직 이륙할 때 조종석 뒤편에 있는 커버가 열립니다.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? 바로 리프트 팬입니다. 쉽게 말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와 비슷한데요. 리프트 팬이 안에서 회전하면 상승 양력이 생성됩니다. 리프트 팬은 자체적으로 동력을 생성할 수 없지만 긴 구동축을 통해 주 엔진에 연결돼 주 엔진의 저압 터빈에 의해 구동됩니다. 또한 리프트 팬과 주 엔진의 연결을 제어하는 클러치도 있습니다. 평소 팬과 엔진은 분리되어 팬이 작동하지 않지만 수직 이륙할 때 리프트 팬의 상하부 커버가 열려 클러치가 리프트 팬과 구동축을 연결합니다. 이후 주 엔진의 저압 터빈은 리프트 팬에 직접 동력을 전달해 리프트 팬을 회전시켜 양력을 제공합니다. 이런 설계는 매우 혁신적입니다. 리프트 팬은 추가 동력이 필요 없고 주 엔진이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이죠. 또한 리프트 팬은 터보 엔진보다 더 안정적인 양력과 더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. F-35B에는 총 4개의 노즐이 있습니다. 그중 기체 중심축에 있는 2개의 전면은 리프트 팬, 후면은 주 엔진입니다. 이 2개가 주요 양력의 약 91%를 제공합니다. 또한 날개 아래의 2개의 작은 노즐은 비교적 작은 추력을 제공하는데 균형과 자세 조정을 위해 쓰입니다. 3개 노즐은 냉기를 분출하며 꼬리 노즐은 고온 가스를 분출합니다. 리프트 팬이 작동하는 동안 주 엔진은 TVC 엔진인데요. 노즐을 90도 돌려서 하방으로 가스를 분출할 수 있으며 꼬리 부분에서도 상승 양력을 제공합니다. 노즐에서 분출되는 건 엔진 터빈에서 생성된 고온 가스로 90도로 방향을 돌릴 뿐 아니라 다른 각도나 90도 이상 앞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. 현재 많은 엔진이 TVC 엔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F-35에 탑재된 F-135 TVC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현재 중국에서 개발한 WS-10C는 TVC 엔진으로 불리고 WS-15도 TVC 엔진으로 불리지만 그들의 편향각은 보통 25도를 넘지 않아 전투기의 비행 자세를 더 잘 조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F-35B는 90도, 심지어 100도까지 돌릴 수 있어 기술적인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. 방금 언급한 F-135는 매우 성공적이고 유명한 엔진입니다. 개발사는 프래트 앤 휘트니사인데요. F-135의 최대 추력은 191.27kN에서 204.12kN으로 20톤 이상 증가시켰습니다. 최대 추력이 200kN이 넘는 터보팬 엔진을 전투기에 사용한 건 항공 역사상 처음입니다.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? 중국의 J-10과 J-20은 초기에 러시아산 AL-31 엔진을 사용했는데요. 이 엔진의 최대 추력은 127kN으로 F-135의 60%에 불과합니다. 또한 F-135는 개량 시 연료 소비율이 5에서 6% 감소하며 2단계 개량 시 연료 소비율이 5% 더 감소합니다. 또한 고급 모듈식 설계를 적용해 이미 납품한 F-135 터보팬 엔진을 관련 모듈로 교체하면 새롭게 생산된 개량형 엔진과 동일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재 생산돼 운용 중인 거의 모든 F-35 전투기가 더 나은 비행 성능과 더 긴 항행거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F-35B 설계에서 주요 이륙 방식은 단거리 이륙입니다. 이 모드에서는 리프트 팬도 작동하고 꼬리 노즐도 회전해야 하지만 모든 양력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실제로 이륙 시 리프트 팬의 제트류는 뒤로 15도 기울어지고 전투기의 주 엔진은 아래로 65도 기울어져 엔진은 수평 방향으로 전체 추력의 약 72%를 생성하고 양력으로 전체 추력의 68%를 생성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F-35B는 122m를 활주해 22.7톤의 이륙 중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자체 중량 14.7톤을 빼면 8톤의 유효 적재량이 있어 연료를 가득 채우고 1.9톤의 탄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. 단거리 이륙의 활주 거리가 더 길어지고 비행 갑판이 설치되면 어떨까요?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F-35B를 위해 167m의 비행 갑판을 준비했습니다.
그러면 F-35B는 27톤의 설계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하며 이때 유효 적재량은 12.3톤에 달합니다. 이러면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죠. 오늘은 F-35가 어떻게 수직 이착륙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. F-35는 미국의 강력한 과학기술과 군사력이 결합한 기체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